누진 렌즈는 크게 아이 포인트, 세그먼트 라인, 근용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이 세그먼트 라인인데요. 이 라인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브랜드별 설계점 위치, 원 근거리 비율의 중요성, 착용자의 원 근용 PD 측정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빌리브 안경원 대표 임종희입니다. 먼저 자이스 렌즈의 누진 차트입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 포인트에서 물정까지 몇 미리 차이가 날까요? 6mm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누진대가 14mm이고 에디션이 200일 때 자이스 렌즈는 세그먼트 라인에서 근용부 상부 경계선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14mm에서 6mm를 제한 8mm가 차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원용부와 근용부가 6mm, 8mm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렌즈의 가입도가 플러스 200이니까 8mm 안에 플러스 200을 구현해내는 렌즈입니다. 다음은 니콘 렌즈 누진 차트입니다. 아이 포인트에서 물정까지 몇 미리 차이가 날까요? 2mm 차이가 납니다. 아까 가정했던 것처럼 누진대가 14mm인 니콘 렌즈는 세그먼트 라인에서 근용부 상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12mm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원용부, 근용부가 2mm, 12mm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12mm 안에 가입도 플러스 200을 구현해내는 누진 렌즈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야 렌즈 누진 차트입니다. 아이 포인트에서 물정까지 몇 mm가 차이가 나나요? 4mm가 차이 납니다. 호야 렌즈 이외에도 다른 회사에서도 4mm 제품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누진대가 14mm이고 에디션이 200일 경우는 호야 렌즈는 세그먼트 라인에서 근용부 상부 경계선까지 10mm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원용부 4mm, 근용부 10mm이고 10mm 안에 에디션이 200을 구현해내는 누진 렌즈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누진대가 14mm, 에디션이 200일 때 자이스는 원용부가 6mm, 근용부가 8mm, 니콘은 원용부 2mm, 중근용부 12mm, 호야는 원용부 4mm, 중근용부 10mm 이렇게 설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누진대가 10mm인 경우에는 자이스가 원용부 6mm, 중근용부가 4mm, 니콘은 원용부가 2mm, 중근용부가 8mm, 호야는 원용부 4mm, 중근용부 6mm 이렇게 설계되겠죠. 원용부가 넓으면 시야가 트여서 시원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근용부가 좁아지기 때문에 구현하게 되는 애드값이 다이나믹하게 연출되어 중간거리를 보기 어렵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시 어지러운 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근용부가 넓으면 구현해낼 수 있는 애드값이 스무스하게 연출되기에 적응이 쉽겠지만 눈의 회선량이 많아지게 되고 주변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원용부 4mm 제품이 가장 평균적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설계 방법이 됩니다.
뚜렷한 특징은 없을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누진 렌즈에 대한 경향이 어지러움을 안고 가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 하드와 소프트 설계를 미묘하게 섞은 설계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원근용부 비율의 중요성인데요. 원근거리 비율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그먼트 라인을 기준으로 크게 원거리 도수와 중근거리 도수가 나뉘게 되는데 수직으로 나뉘는 이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불편한 안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이상적이라는 표현은 100%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 때 가장 추구하는 비율은 40대 60, 45대 55 사이입니다. 호야 렌즈 설계처럼 4mm의 제품 경우에는 약 중간에서 1mm, 2mm 위로 세그먼트 라인이 그어지면 피드백이 나쁘지 않은 통계에 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 피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겠죠. 니콘 2mm 타입이거나 짜이스 6mm 타입의 경우 거리 차이만큼 보정을 해야 합니다. 니콘은 중간에서 3mm에서 4mm 이상, 짜이스는 중간에 가까운 마이너스 1에서 0mm가 이상적입니다.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코받침이 없는 안경을 하는 경우는 1mm 정도 더 위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받침 피팅이 안 되고 코 부분이 높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안경이 낮게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비율을 설계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OH, 예를 들어 25mm를 입력해서 아이포인트에 렌즈 인점을 찍고 가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원근거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숫자만 생각하고 숫자만 일치한다면 바로 가공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석션을 세그먼트 라인 중앙점에 일치시킵니다. 렌즈 앞면과 렌즈 뒷면입니다. 아이 포인트가 아닌 세그먼트 라인 중앙점에 석션을 일치시킵니다. 두 번째로 OH 보정.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물점에서 아이 포인트가 몇 미리 올라가는지 확인한 후 그만큼 OH를 보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림에서는 2mm 차이가 나므로 25에서 2mm 감소한 23mm로 보정을 합니다. 그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OH가 25mm이다 했을 때 짜있으면 몇 mm일까요? 6mm를 감한 19mm가 되겠죠. 그럼 니콘은 2mm를 감한 23mm, 호야는 4mm를 감한 21mm가 되겠죠. 세 번째 방법은 OH 옵션 수정입니다. 감해진 OH를 입력한 후 옵션을 중간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로 바꿉니다. 그럼 그림을 예로 들었을 때 23mm를 입력하고 중간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로 바꾸면 3.3mm가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니콘의 설계와 같으므로 3, 4mm 이내에 OH가 위치해 있으니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큐비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옵션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기기를 이용 중이시라면 단초점 안경 가공하실 때 기본 OH 설정으로 바꾸면 가능합니다. Q&A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1, 2mm가 안 올라간다면 설계점이 잘못된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동그란 안경인데 밑으로 많이 처진 스타일이나 수직 길이가 너무 좁은 안경을 하는 경우에는 1, 2mm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직 길이가 35에서 45mm 사이면 거의 그 정도가 좋은 것 같고 35mm 이내라면 좀 더 중간에 가깝게 45mm 이상이라면 1, 2mm보다 좀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착용자의 원근용 PD 측정하기입니다. 착용자의 원용 근용 PD는 고객의 누진 다초점 렌즈를 초이스하시기 전에 미리 측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한 PD가 많이 다르거나 원 근용 PD의 차이가 많거나 혹은 적다면 인센양을 수정할 수 있는 제품은 따로 있기 때문에 고급 세일링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렌즈들을 학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PD는 양안이 아닌 단안으로 원용 근용 PD를 측정하시고 근용 PD는 목적거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용 PD가 33, 31이고 근용 PD가 30, 28이면 3mm씩 줄어든 거죠. 대부분 인센양은 회사마다 틀리지만 2에서 2.5mm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렌즈를 택한다면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PD미터로 원 근용 측정 방법은 다이얼을 돌리시면 목적거리에 맞게 PD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